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현재 보로노이도 청약을 철회했고요. 지금 4월까지 일정이 잡혀있는 공모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긴 휴식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처럼 푹 쉬시고요. 그나마 3월에 기대주였던 유일 로보틱스가 18일에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될 텐데 비례 배정 관련해서 뭔가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이번 영상에 이어서 별책 부록처럼요. 한국투자증권의 과거 비례 배정 방식과 또 유일 로보틱스의 배정 내역을 간단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장일 체크 포인트들만 우선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사주 청약률은 100%였어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300만 원 정도였는데 배정받은 직원들이 모두 참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미납입분도 없었고요. 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 15.92%를 기록했었는데 기관 배정 후에 39.81%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높아지기는 했는데요. 소름 끼치게 잘 잡아준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3개월과 6개월 비중이 그나마 높고요. 40%에 가까운 수준이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한 주식 수 계산해 보죠. 기존에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7.44%가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었는데요. 확약 비율을 적용하니까 20.55%까지 감소했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76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이 채 안 돼요. 이게 유일 로보틱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물량이 죄다 상장일에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176억 원 정도면 부자들 몇 명의 매수세가 붙어줘도 가격은 쉽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계산해 보시면 국내 기관이 38.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그 다음이 기존 주주 순서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가격 수준도 괜찮은 편이고요. 주당 단가 10,000원,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유통 가능 금액도 200억 원이 채 안 되고 이렇게 상장일에 성과 내기에 좋은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원하는 가격대에서 매도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초가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제가 유통 가능 금액 100억 원대면서 유통 가능 비율이 아주 높지 않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낮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을 데려왔어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상장일의 시초가는 2배 수준의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따상을 기록할 확률도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 유일 로보틱스도 무조건 따상이 가능한 걸까?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따상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최근 공모주들의 흐름을 보면 따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됐던 종목들도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BCNC가 그랬죠. 확약 비율도 60% 가까이가 됐고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로 매력적인 조건은 다 갖췄는데 따상에 실패했어요. 장 초반 고점 찍고 쭉 밀렸고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최종 확약 비율은 39.81%, 최종 유통 가능 물량 20.55%,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들인데 3.88% 정도를 차지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이 176억 원, 매우 가벼운 종목입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 중에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아마 이들도 최대한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들, 이 일반 청약자들이 동시효과에 얼마나 던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시초가 90%면 9,000원, 200%면 2만원, 따상 가격은 26,000원이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가 상장일의 성패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초가 100%로 출발을 하게 되면 100% 이상 수익을 낼 확률이 확 높아지는데요. 반면에 시초가가 너무 부진하다. 그러면 장중에 아무리 많이 올라줘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자, 하지만 물론
시초가가 그날의 가장 최고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동시호가의 매도 주문 미리 내지 마세요. 시초가 매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장일의 주가 흐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동시호가에 접수된 주문은 다 같은 시간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주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8시 40분에 주문을 낸 사람이나 8시 59분에 주문을 낸 사람이나 같은 시간에 주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일찍부터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자꾸자꾸 내시면요. 40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호가창의 가격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주문이 많으니까. 그것도 낮은 가격에 낸 매도 주문이. 그래서 그 호가창을 보고 막 겁먹어서 다들 더 매도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요. 시초가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9시 장시작 전까지 바투게 조금 지켜보다가 그래도 팔고 싶으면 그때 주문 내세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한 58분쯤 호가창에 보이는 가격 대비해서 몇 호가 좀 낮춰서 주문을 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유일 로보틱스도 우선 객관적인 수치들은 성과를 내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미리 막 겁먹고 우리 손으로 시초가를 낮추는 상황 만들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주가 참고용으로 계산해 보고 끝낼게요. 회사 측이 제시했던 비교 기업을 그대로 썼고요. 4개 기업의 평균 PER을 계산하니까 39.67배가 나왔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의 21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을 연원산에서 35억 원을 적용했고요. PER 39.67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은 1,388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6,180원이 나왔어요. 호가 단위에 따라서 올림하면 16,200원. 공모가 대비 62% 플러스인 수준인데요. 이렇게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을 했을 때 50% 이상 수익률 나오는 게 힘들어요. 흔하지는 않아요. 네, 좋은 결과 축에 속하고요. 상장일에는 공모주 오버슈팅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성과를 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가보다요. 이론적인 주가 수준도 괜찮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배정 방식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간단히만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상장은 내일 모레예요. 내일 아니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